신화의 본질은 구전이기에 전달 과정에서 많이 유실되고 변형이 되었지만 시인들의 상상력과 문장력으로 문자의 옷으로 치장되었고 철학자의 비판과 성찰에 단련되고 예술가의 손길로 조각과 그림으로 형상화되고 신화학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신화는 순수 원료로 된 자연식품이 아닌 조미료와 향신료 등이 첨가된 가공식품으로 거듭난 것이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은 기독교 상상과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헤브레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부르기도 한다. 성서가 헤브레이즘의 기록이라면 그리스 로마 문명은 헬레니즘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헤브레이즘과 헬레니즘을 비교해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첫째, 신화는 인본주의다. 헤브레이즘이 신 중심의 사상이라면 신화 즉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다.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인간을 세상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둘째, 신화는 현세주의다. 헤브레이즘이 내세를 바라본다면 헬레니즘은 현세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웅 아킬레우스는 죽은 자의 통치자가 되느니 산 자의 머슴이 낫다라고 말했다. 셋째, 신화는 다신주의다. 헤브레이즘이 유일신인데 비해 헬레니즘은 만물의 신이 깃들여 있다는 다신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일신은 구성원을 통합하는 데는 적합하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다신주의인 헬레니즘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그리스 신화는 로마를 거쳐 근대 유럽으로 진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과 영웅들의 명칭이 로마식으로 바뀌고 토속 로마 신화와 뒤섞이게 되지만 그리스를 지배한 로마는 문화적으로 발달한 그리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 문화가 로마식으로 채색된 데에는 로마의 작가 3인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변신 이야기의 작가 오비디우스, 영웅서사시 아이네이스의 작가 베르길리우스, 그리스 신화의 비극 작가이자 정치가인 세네카가 그들이다. 그리스 신화의 주 무대는 크레타 섬의 미노인들이 이룩한 크레타 문명을 흡수하여 강성해진 미케네 문명이다. 청동기로 무장한 북방민족인 아카야인과 이오니아인이 이룩한 문명이다. 그러나 11세기경 철기 문명을 가진 북방민족 또리아인이 남하하여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짓밟으면서 그리스 문명은 수백 년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14세기경 문예 부흥, 즉 르네상스 운동을 이끈 인본주의 자들에 의해 인본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그리스 신화는 화려하게 부활하게 되어 기독교 사상과 함께 오늘날 근현대 서양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주의 기원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는 대지를 휘감고 있는 강을 의인화한 신 오케아노스가 만물을 탄생시켰다고 하며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밤의 신 닉스를 기원으로 삼는다. 닉스가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하면서 에로스가 탄생하고 에로스는 아케아노스와 물의 신 테티스를 낳는다. 이후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결합하여 만물이 탄생하였다 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신화학자들이 따르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서는 태초의 공간에 신 카오스가 있었고 이어 대지의 신이자 만물의 어머니인 가이아, 깊은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 그리고 에로스가 출현하고 이들이 상호 결합하여 만물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신들의 계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태초의 신, 티탄 신족, 올림푸스 신족이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의하면 태초의 카오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대지의 신이자 만물의 신 가이아, 지하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인 타르타로스, 사랑의 신 에로스가 동시에 생겨났다. 또한 암흑의 신 에레보스와 밤의 신 닉스도 함께 생겨났는데 에레보스와 닉스가 결합하여 대기의 신 아이테르, 낯의 신 헤메라를 낳았다. 닉스는 단성생식으로 숙명의 신 모로스, 죽음의 신 타나토스, 운명의 신 모이라이, 복수의 신 네메시스를 낳았다.
한편 가이아도 단성생식으로 하늘인 우라노스, 요정들의 처소인 산맥 오레, 바다 폰토스를 낳았다. 가이아는 자식인 우라노스와 결합하여 티탄 12신과 외눈박이인 천둥 브론테스, 번개 스트로페스, 벼락 아르게스의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50개의 머리와 100개의 팔을 가진 거인 코토스, 브리아에우스, 기게스라는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를 낳았다. 그런데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는 그 물꼴이 너무나 끔찍하여 아버지 우라노스가 가이아의 몸속 깊은 곳 지하세계인 타르타로스에 가두어 버렸다. 그러자 가이아는 오정육부가 뒤틀리며 괴롭게 되자 자식인 티탄 12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 11명의 자식은 거절했으나 막내인 크로노스가 용감하게 어머니를 도우기로 했다. 가이아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철의 원료를 추출하여 낫을 만들어 크로노스에게 주며 계략을 알려주었다. 계획된 날 밤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찾아 품에 안으려 하자 숨어있던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의 남근을 낫으로 잘라버렸다. 이때 우라노스의 피가 대지에 스며들면서 복수의 신 에리니에스 3자매와 거인족 기간테스 그리고 물풀의 요정들인 멜리아데스가 태어나고 잘려나간 성기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거품이 일면서 조개를 타고 한 여신이 솟아올랐는데 그녀가 아프로디테이다.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다. 바다의 신 폰토스는 어머니 가이아와 결합하여 네레우스, 타우마스, 에우리비아, 케토, 포르키스를 낳는다. 네레우스는 강의 요정인 도리스와 결합하여 50여 명의 에게의 요정 네레이데스를 낳고 타우마스는 강의 요정 엘렉트라와 결합하여 무지개의 신 이리스와 여자의 머리에 새 몸을 가진 하피라는 하르피의 아이를 낳는다. 포르키스는 그의 누이 케토와 결합하여 모든 괴물의 모태가 되는 상반신은 여자이고 하반신은 뱀인 에키드나와 메두사의 3자매인 고르고네스, 태어날 때부터 노파인 그라이 아이를 낳는다. 한편 제우스에 대항하기 위해 가이아가 타르타로스와 결합하여 낳은 티폰, 티포에우스는 상반신은 남자, 하반신은 뱀인 괴물인데 그의 어깨와 팔에는 눈에서 불을 뿜는 100개의 뱀 혹은 용의 머리를 가졌다. 이 티폰이 에키드나와 결합하여 수많은 뱀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 머리가 둘 달린 게 오르토로스, 머리가 셋 달린 게 지하세계의 파수꾼인 케르베로스, 사리머리 염소머리 용의 머리를 가진 삼두괴물 키마이라를 낳았다. 에키드나는 자식인 오르토로스와 결합하여 여성 얼굴의 사자 몸통과 날개가 달린 괴물 스핑크스, 네메아의 사자, 암트즈 파이아, 황금 양털을 지키는 잠들지 않는 용, 헤르페데스 정원의 황금 사과를 지키는 용, 라돈, 바다괴물 스킬라,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우는 카우카소스의 독수리가 그녀가 낳은 자식들이다. 제우스는 티탄 신족과의 전쟁인 티타노마키아, 거인족 기간테스와의 전쟁 기간토마키아, 괴물 티폰과의 전쟁 그리고 헤라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패권을 완성한다. 티탄의 어원은 깡패, 불안당이란 뜻인데 아들 크로노스에게 성기가 잘린 우라노스가 도망가면서 자식들에게 티탄이라고 부르는 데서 비롯되었다. 티탄 12신은 강의 여신 테티스, 강의 신 오케아노스, 크로노스와 함께 도망간 우리노스를 남쪽 하늘에서 잡아 남쪽 하늘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크리오스, 빛과 태양의 신 히페리온, 빛의 여신 테이아, 서쪽 하늘을 통치하는 이아페토스, 북쪽 하늘을 통치하는 코이오스, 델포이 신전의 2대 주인이자 율법의 신 테미스, 3대 주인인 포이베, 기억의 신 무네모시네, 그리고 막내 크로노스이다. 이들은 형제자매 간 혹은 제우스와 결합하여 자식을 낳아 티탄 신족을 이루게 되었다. 테티스와 오케아노스가 결합하여 강의 요정들인 오케아니데스를, 크리오스는 제우스와 결합하여 별들의 아버지가 된 아스트라이오스를,
히페리온과 테이아가 결합하여 여명의 신 에오스, 달의 신 셀레네, 태양의 신 헬리오스를 낳았고 이아페토스는 오케아니데스 중 한 명인 클리메네와 결합하여 아틀라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를 낳고 포이오스와 포이베가 결합하여 레토와 아스트리아를, 테미스는 제우스와 결합하여 계절의 신 호라이 자매와 운명의 신 모이라의 자매를, 무네모신에도 제우스와 결합하여 뮤즈의 신 무사 9자매를 낳고 레아와 크로노스가 결합하여 제우스 6남매를 낳는다. 제우스의 6남매 중 제우스를 제외한 5남매는 모두 태어나자마자 크로노스에게 잡아먹혔는데 이는 크로노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어머니 가이아와 한 약속,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 구출을 이행하지 않아 가이아로부터 너의 아비처럼 너도 자식에게 당할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크로노스의 아내 레아는 막내인 제우스가 태어나자마자 디테산으로 피신시키고 돌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건네주며 이를 삼키게 했다. 한편 제우스는 크레타 섬의 요정들의 보호에 받으며 디테산에서 아말테이아라는 염소의 젖을 먹으며 장성하여 그의 형제자매를 구출할 계획을 세웠다. 제우스는 지혜의 신 메티스를 찾아가 특수 제조한 약물을 받아 어머니 레아에게 건네주고 레아는 남편인 크로노스에게 음식에 섞어 먹게 하자 크로노스는 토하며 그의 자식들을 개원하게 되는데 그들이 화로의 신 헤스티아, 곡물의 신 데메테르, 가정의 신 헤라, 지하의 신 하테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다. 이들이 세상에 나오자 제우스를 대표로 하는 제우스 연합군과 크로노스를 대표로 하는 티탄 신족과 10년간 전쟁이 이어지는데 이를 티타노마키아라고 한다. 제우스 연합군은 올림푸스 산에, 티탄 신족은 오트리스 산에 각각 진지를 구축하였다. 제우스 연합군에는 티탄 신족이 합류하는데 아틀라스의 형제인 프로메테우스, 그는 먼저 생각하는 잘한 뜻으로 연합군의 승리를 예견하여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연합군에 제일 먼저 합류하였다. 이어 오케아니데스인 스틱스와 그의 딸인 힘의 신 크라토스, 폭력의 신 비아, 질투의 신 젤로스, 승리의 신 니케가 합류하였고 전쟁 막바지에는 지하세계에 갇혀있는 키클로페스 삼형제와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를 꺼내주며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이며 회유하여 연합군에 합류하게 된다. 결국 전쟁은 제우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티탄 신족들은 타르타로스에 갇혀 헤카톤케이레스 삼형제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전쟁 중 가장 애를 먹였던 아틀라스는 대지를 떠받치는 형벌을 내렸다. 전쟁 공신인 프로메테우스에게는 세상의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권리를 주었고 스틱스에게는 스틱스강의 맹세를 하면 절대 어길 수 없도록 한 권한을 주었는데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만약 신이 이를 어기면 1년 동안 숨을 쉴 수 없고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 그 형벌이 가중되어 10년이 지나야 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 올림푸스 신족은 1세대 신족과 2세대 신족으로 구분하는데 1세대 신족은 제우스의 형제자매를, 2세대 신족은 제우스와 여신 또는 인간 사이에 태어난 자식 중 제우스가 대업을 맡긴 자를 일컫는다. 제우스는 티탄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에서 승리한 후 권력을 분점하는데 제비 뽑기를 하여 하늘은 제우스, 바다는 포세이돈, 지하는 하데스가 맡게 되었고 화로는 헤스티아, 대지와 곡물은 데미테르, 가정은 헤라가 맡기로 하였다. 한편 제우스는 자신의 세력 확장 및 확립을 위해 많은 여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인맥을 구축하였는데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인 헤라와의 사이에서는 전쟁의 신 아레스,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 청춘의 신 헤베, 산파의 신 에밀레이티이에를 낳고 지혜의 신 메티스로부터 전쟁의 여신 아테나를, 이치의 여신 테미스로부터는 계절의 신 호라이 삼자매와 운명의 신 모이라이 삼자매를, 기억의 신 무네모시네로부터 뮤즈의 신 무사 구자매를, 강의 요정 에우리노메로부터 우미의 신 카리테스 삼자매를, 티탄 신족인 레토로부터 쌍둥이 남매인 다리신 아르테미스, 태양의 신 아폴론을, 누이인 데미테르에게서는
지하세계의 왕비가 된 페르세포네를, 아틀라스의 딸이자 요정인 마이아로부터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요정 디오네로부터 아프로디테를, 인간 세멜레로부터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낳았다. 2세대 신족들의 탄생에는 헤라의 질투와 함께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태어날 때부터 전륜발이인데다 아주 못생긴 추남이어서 이를 본 헤라는 발로 걷어차 하늘 아래로 아울의 낮과 밤을 거쳐 렘노스 섬 인근 바다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테티스 신과 에우리노메라는 요정에게 발견되어 깊은 산속 동굴에서 자라며 대장간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그는 테티스 자매들에게 많은 황금 장신구와 생활용품을 만들어주다가 어느 날 헤라에게 선물로 줄 멋진 황금 의자를 만들었다. 이 황금 의자를 받은 헤라는 그 의자에 반해 냉큼 앉았는데 그 의자는 엉덩이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그제서야 헤파이스토스의 덫임을 알아차린 헤라는 제우스를 통하여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우스의 설득에도 헤파이스토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헤라는 헤파이스토스의 절친인 디오니소스에게 부탁하였고 디오니소스는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술을 질펀하게 마신 후 함께 헤라를 찾아갈 것을 부탁하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헤라를 찾아간 그는 자신을 신의 위치로 회복시켜 줄 것과 아프로디테와의 결혼을 성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프로디테는 그와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였으나 제우스의 끈질긴 협박과 설득으로 성사되어 비로소 헤라는 황금 의자로부터 풀려나게 되었다. 아테나는 메티스로부터 태어났는데 메티스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로 하여금 토하게 만든 약을 제조해준 여신이자 제우스의 첫 번째 아내였다. 그러나 신탁에 의하면 메티스가 낳는 첫째는 딸이며 두 번째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우스는 메티스를 아주 작게 만든 후 집어삼켰는데 시간이 흐르자 제우스의 두통이 시작되었다. 두통이 극심해지자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쪼개라고 명했다. 쪼개진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한 여신이 튀어나왔는데 그녀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이다. 또 제우스는 티탄 신족인 레토와 사랑을 나누어 임신시켰는데 이에 헤라가 지상의 모든 땅들에게 레토가 해산할 땅을 주지 말 것을 명했다. 그러나 불모의 섬으로 바다에 떠다니는 오르티기아가 받아주어 해산한 쌍둥이 자매가 달의 신 아르테미스와 태양의 신 아폴론이다. 오르티기아는 이 공로로 바다에 고정된 섬이 되었고 빛나는 섬이라는 뜻을 가진 델로스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제우스는 그의 누이인 데미테르와 사랑을 나누고 페르세포네를 낳았다.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수선화 꽃밭에서 놀고 있는데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납치하여 지하로 데려갔다. 자신의 딸을 찾아 헤매는 대지와 곡물의 신 데미테르로 인해 대지가 메마르고 곡물이 고갈돼 가자 티탄의 태양신 헬리오스가 딸의 행방을 데메테르에게 알려 는데 이에 데메테르는 제우스에게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우스는 사전에 하데스에게 이를 알리고 데메테르에게는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전에 연락을 받은 하데스는 석류한 알을 이미 페르세포네에게 먹도록 하였다. 그래서 제우스는 1년 중 3분의 1은 지하세계의 왕비로 3분의 2는 지상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헤르메스는 아틀라스의 딸이자 요정인 마이아가 산속 동굴에서 해산하였는데 그는 아주 빨리 자라 거북이 등껍질로 울림통을 만들고 양의 대장으로 현을 만들어 미라를 완성하였고 체실리아 지방의 아드메토스 왕 밑에서 소를 지키는 아폴론으로부터 50마리의 소를 훔치기도 했다. 소를 찾지 못한 아폴론이 제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제우스는 헤르메스에게 소를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소를 찾으러 간 아폴론은 그곳에서 리라를 발견하고 연주해보니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 리라를 주면 소를 훔친 것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 자신의 황금 지팡이를 주겠다고 헤르메스에게 제안하였고 헤르메스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 지팡이가 헤르메스의 케리케이옹 카도케우스이다. 아폴론이 지상의 왕 밑에서 일하게 된 연유는 그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가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족의 현인 케이론으로부터 배운 의술로 죽은 자를 살려내자 이에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가 불만을 품고 제우스에게 항의하자 제우스는 번개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다. 이에 화가 난 아폴로는 천둥, 번개, 벼락을 제우스에게 준 키클로페스 삼형제를 화살로 쏴 죽였다. 분노한 제우스는 아폴론에게 1년간 신의 지위를 박탈하고 형벌로 지상의 왕 밑에서 소를 돌보도록 명령한 것이었다. 또한 제우스는 인간 세멜레와도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를 눈치챈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로 변신하여 매일 밤 찾아오는 신이 제우스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그에게 천상의 옷을 보여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의심이 든 세멜레는 제우스가 오자 부탁 하나를 청하면서 스틱스 강에 맹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제우스가 맹세하자
세멜레는 하늘의 옷을 한번 보여달라고 청하였는데 스틱스 강의 맹세한 제우스는 어쩔 수 없이 빛이 가장 약한 하늘에 옷을 입고 나타나자 세멜라는 까맣게 타버렸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 한 핏덩어리가 있었는데 제우스는 재빨리 그 핏덩어리를 자신의 허벅지를 찢어 넣은 후 다시 꿰매었다. 이후 다리 차서 허벅지를 뚫고 태어난 자가 디오니소스이다.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자라는 뜻이다.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그의 이모 이노에게 맡겼는데 이를 아내라는 이노 부부를 미치게 만들어 이노는 막나아들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게 하고 남편 아타마스는 큰아들을 사슴으로 오인케 하여 화살에 맞아 죽게 하였다. 그러자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새끼 사냥으로 변신시켜 소아시아의 니사산에서 자라게 했지만 헤라는 그에게도 광기를 불어넣었다. 광인이 되어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던 디오니소스는 포도 재배법과 포도주를 빚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여신 키벨라로부터 광기를 치료받은 후 귀환하여 포도주의 신이 되었다. 또한 제우스는 요정 디오네로부터 아프로디테를 낳았는데 아프로디테는 그의 남편 헤파이스토스의 형제인 아레스와 사랑을 나누어 에로스를 낳았다. 신화에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두 명 있는데 헤시오도스는 우라노스의 남근으로부터 태어난 아프로디테와 태초에 존재한 에로스를 말하지만 대부분의 신화학자들은 호메로스의 견해인 제우스의 딸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자식 에로스라는 것을 따른다. 플라톤은 저서 향연에서 전자는 정신적 사랑을, 후자는 육체적 사랑을 의미한다며 두 명의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를 인정하였다. 참고로 신화에는 ним프, 즉 요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나무와 숲의 요정 드라이데스, 산의 요정 오레아데스, 물의 요정 나이아데스, 바다의 요정 네레이데스, 강의 요정 오케아니데스가 있으면 ним포마니아는 ним프에서 기원했는데 의학적인 주의가 요구될 만큼 성적 욕망에 탐닉하는 장애를 일컫는 말이다. 기간테스는 우라노스의 남근이 잘릴 때 흘린 피가 대지에 스며들면서 태어난 24명의 거인족이다.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지니고 뱀의 꼬리를 가진 몸으로 신의 자식이나 불사의 몸은 아니었다. 기간토마키아는 기간테스와 올림푸스 신족과의 전쟁을 일컫는 말인데 티탄 신족을 타르타로스에 가둔 데에 대한 가이아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가이아는 기간테스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약초를 찾아다녔는데 제우스는 새벽의 신 에오스, 태양신 헬리오스, 달의 신 셀레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금지한 다음 어둠 속에서 약초를 찾아 숨겨버렸다. 이로써 올림푸스 신족이 유리한 국면을 맞았지만 신탁에 의하면 승리를 위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아테나는 제우스와 미케네 공주 알크메네의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올림푸스 신족과 헤라클레스의 협공에 24명의 기간테스크 거인족은 몰살되고 말았다. 기간테스가 전멸하자 화가 난 가이아는 타르타로스와 어울려 괴물 티포에우스를 낳았다. 티포에우스는 티폰이라고도 하는데 어깨 위에는 100개의 뱀의 머리가 솟아있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왔으며 입에서는 끔찍한 소리가 쏟아졌다. 이 괴물이 한 번 걸으면 올림푸스 산이 뿌리째 흔들리고 대지가 신음하였다. 이 티포는 괴물 에키드나와 결합하여 키마이라, 네메아의 사자, 오르트로스, 라동, 스핑크스,
카우카소스의 독수리, 프로미온의 암돼지 파이아 등의 자식을 낳았다. 티폰과 제우스는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올림푸스 신족들은 한동안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티폰의 위세에 눌린 신들은 다양한 동물로 변신하였는데 아폴로는 까마귀, 디오니소스는 염소, 헤라는 하얀 암소, 아르테미스는 고양이, 아프로디테는 물고기, 아레스는 숫돼지, 헤르메스는 따오기로 변신하였다. 하지만 제우스와 아테나만은 티폰과 결사항전하였는데 티폰은 시리아 북쪽 카시우스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시 전투가 이어졌는데 이때 제우스는 우라노스의 남근을 자를 때 사용한 낫을 뺏기고 그의 팔과 다리에 힘줄이 잘리게 되었다. 티폰은 그 힘줄을 코리코스 동굴에 보관하면서 뱀의 꼬리를 지닌 용 텔피네에게 동굴을 지키도록 하였다. 한편 힘줄이 잘린 제우스는 어떤 힘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제우스의 패배 소식을 들은 헤르메스와 판은 동굴을 찾아가 판의 끔찍한 소리로 용을 동굴에서 쫓아내고 헤르메스가 제우스 힘줄을 다시 붙였다. 힘을 얻은 제우스는 티폰을 추적하는데 티폰은 운명의 신 모이라이의 말을 듣곤 이 사산에서 그곳 특산물인 과일을 먹고 힘을 충전하려 했으나 오히려 힘이 세진하여져 트라케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 제우스가 계속 추적하자 티폰은 주변의 산들을 들어 제우스에게 던졌는데 제우스가 번개로 맞대응하자 그 산들이 되돌아 와 티폰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이때 티폰의 몸에 맞은 산들이 모여 커다란 산이 생겼는데 이것이 하이모스 산이다. 피를 흘리며 티폰은 다시 시칠리아로 도망쳤지만 제우스가 던진 에트나 화산 밑에 깔리고 말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에트나 화산이 뿜어내는 불을 티폰이 토해내는 숨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우스의 숱한 바람기에 화가 난 헤라는 캐스토스비마스라는 아프로디테의 마법의 가슴띠를 빌려 제우스의 마음을 얻으려 애써 보기도 했지만 점점 심해가는 제우스의 욕망과 변덕을 견딜 수가 없어 헤라는 마침내 포세이돈, 아폴론 등 헤스티아와 데미테르를 제외한 다른 올림푸스 신들과 함께 반란을 계획하고 기회를 노렸다. 어느 날 그들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제우스를 갑자기 포위하고 습격하여 가죽끈으로 100개의 매듭을 맺어 꽁꽁 묶어버렸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제우스의 후임을 놓고 회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회의장을 우연히 지나가던 네레우스의 딸 테티스가 이를 듣고 급히 타르타로스에 있는 100개의 팔을 가진 헤가톤 케이레스 삼형제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다. 테티스는 한때 제우스의 연인이기도 했다. 삼형제 중 브리아에우스가 불이 나게 테티스를 따라가 100개의 팔로 제우스를 결박한 100개의 매듭을 단숨에 풀어버렸다. 결박에서 풀려난 제우스는 재빨리 번개를 회수하고 가볍게 반란을 제압했다. 제우스는 신들에게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헤라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참여한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는 벌을 주었는데 그들에게 신의 지위를 박탈하고 1년 동안 트로이의 라우메돈 왕의 노예 노릇을 하도록 했는데 두 신은 왕의 부탁으로 철옹성 트로이 성을 쌓았다. 한편 제우스는 아무 생각 없이 은겹결의 반란에 가담한 다른 신들은 모두 용서해 주었다. 제우스는 티타노마키아, 기간토마키아, 티폰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헤란의 반란을 제압하면서 진정한 패권을 확립하고 가이아로부터 시작된 목권 사회를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북권 사회로의 전환을 완성하게 되었다.